네, 정호찬 기자의 공부합시다 이렇게 코너 이름이 그렇게 정해졌네요. 네, 참 요새 뭐 M&A가 잘 된 케이스도 있지만 뭐 안 된 케이스도 많고 그것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라든가 뭐 관련된 임직원분들 상당히 좀 충격도 적지 않게 받았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시간으로 우리 정 기자가 준비해온 내용은 웅진그룹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홀딩스까지 이렇게 기습적으로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서 뭐 상당히 좀 재계라든가 금융권 다 큰 혼란에 한동안 휩싸이기도 했었는데 자, 웅진그룹의 미래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좀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웅진그룹은 추석 직전에 그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와 그렇죠. 계열사인 이 극동건설의 동반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바람에 이 경제계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 건설 경기가 계속 어려웠기 때문에 극동건설의 법정 관리는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지만 이 지주사인 홀딩스까지 동반 법정 관리를 신청할 줄은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했었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파장과 논란이 일어났고 그중 상당수는 현재도 진행형으로 지금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법원은 그 지난 11일 이 두 회사의 법정 관리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나눠보니까 우리 정 기자가 오늘 새벽 3시까지 이 내용을 준비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쭉 읽어봤는데 웅진그룹 사태가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자, 공책 준비하시고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웅진홀딩스의 이 월봉을 띄워놓고 있는데 이 주식이 2007년 버블 때 3만 원 갔던 주식이네요. 거의 3만 원. 네. 근데 지금 1,885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동안에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이 되는 그런 뭐 차트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드렸듯이 지주회사가 법정 관리를 신청한 사례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웅진홀딩스까지 같이 이제 법정 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던 이유 많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주사의 법정 관리 신청은 이번 홀딩스 사태가 사상 최초입니다. 이 지주사라는 곳이 이 계열사들 위에 있으면서 이들을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기업인데 이 지주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사실상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 그룹 전체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셈이고 이는 곧 그룹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너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최악의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라면 이 문제가 있는 그 계열사만 법정 관리에 넣어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지주사나 나머지 계열사를 지키는 게 일반적인데 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극동건설이 진 채무의 거의 대부분 상당수를 이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이 꼬리 자르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동반 법정 관리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이 웅진홀딩스의 전체 채무 규모는 지금 현재 시장에 알려진 바로는 한 1조 6천억 규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참 그 안타까운 얘기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뭐 홀딩스까지 연대 보증을 쓰면서 이제 꼬리 자르기 할 수 없었다. 사실 저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문제 계열사만 떼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오너들의 모럴 해제도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웅진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됐죠. 참 그 웅진그룹 하면은 뭐 엄청나게 성장도 많이 했고 M&A도 많이 했고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그다음에 또 윤석금 회장은 또 셀러리맨 신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재계에서도 상당히 존경을 받는 몇 안 되는 그런 오너인 걸로 다들 좀 많이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실은 좀 무너지게 됐어요. 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신화가 무너지게 된 셈인데요. 네. 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무리한 M&A와 사업 확장이 이런 오늘날의 이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중에 이 농담처럼 농담이긴 하지만 상당히 뼈 있는 얘기인데요. 네. 이 농담처럼 떠도는 말 중에 대한민국에서 재벌이나 어떤 대기업이 망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이 첫 번째로는 건설사 인수, 두 번째로는 저축은행 인수, 이 세 번째가 태양광 산업 진출인데요. 공교롭게도 웅진그룹은 이 3가지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 극동건설을 지난 2007년 인수했고요. 그 다음에는 웅진 폴리실리콘을 설립해서 태양광 산업에도 진출했습니다. 2010년에는 서울저축은행과 늘푸른 저축은행도 인수해서 이 저축은행에도
손을 뻗쳤는데요. 삼박자를 다 그냥 네, 갖췄군요, 그러니까. 네, 최근 몇 년간 업황이 좋지 않았던 사업들만 골라서 인수를 하거나 진출한 셈입니다. 특히 이번 위기의 어떤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동건설에 웅진그룹이 쏟아부은 돈이 현재 한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웅진의 극동건설을 매각한 곳이 바로 이 외환은행 인수를 해서 먹튀 논란을 불러왔던 론스타입니다. 네. 이 론스타가 1,700억 원의 극동건설을 인수해서 웅진에 팔은 가격이 무려 6,600억 원입니다. 네. 당시 극동건설의 가치를 이 M&A 업계나 시장에서는 한 3천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었는데요. 이 M&A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STX 그룹이라든가 대한전선 등 이 굵직한 대기업들이 이 경쟁에 참여해서 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결국은 시장에서 2배 가까운 가격인 6,600억 원의 극동건설을 인수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때 이 첫 단추를 잘못 깬 것이 오늘날의 이 웅진그룹 사태를 만들게 된 시발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론스타만 배불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그 삼박자 있지 않습니까? 건설사, 저축은행, 태양광. 근데 이게 인수하게 된 시기가 다들 좀 버블 국면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따만한 거품이 낄 때 건설사를 사오고 뭐 저축은행을 또 인수하고 또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고 그게 이제 터져버리니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게 된 것 같은데 이 극동건설 인수전에 뛰어든 STX, 대한전선 여기도 M&A 하면 뭐 우리가 둘째 가라면 서럽다 해가지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다 어려워졌거나 어렵잖아요, 지금. 네. 네, 그렇죠. 네, STX 그룹도 그렇고 대한전선도 그렇고 이제 웅진까지 참 버블을 인수하게 되는 그런 그 M&A의 어떤 위험함 이런 것들을 참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웅진그룹에는 웅진코웨이가 있었죠. 이 알짜 기업을 잘 팔기만 하면 뭔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참 많았고 기대도 컸습니다. 근데 결국은 잘 안 됐고 사태가 좀 이 지경까지 왔어요. 좀 그 과정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웅진그룹은 이 그룹의 재무 사정이 꼬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이 윤석분 회장이 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다름 아닌 이 그룹 내 최고 알짜 자산인 웅진코웨이를 매각해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혹시 이 남게 되는 자금이 있으면 태양광 산업 쪽에 집중을 해서 그룹을 계속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보관이었는데요. 네. 이 웅진코웨이 매각은 지난 2월 결정돼서 시장에 발표됐습니다. 이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웅진그룹 내 최고의 그 캐시카우이자 알짜 자산인데요. 네. 시장에서 정수기 시장에서 부동의 1위 기업인데다가 그 삼각전 영업이 흔히 에비타라고 하는데 네. 연간 4,400억 원에 달할 정도의 현금 창출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1년에 4,400억 정도는 그냥 벌 수 있는 회사다라는 뜻인데요. 이 지난 2월 매각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이 윤석금 회장과 웅진그룹 측은 웅진코웨이를 매각하면 1조 5천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당시로는 이 정도 금액을 받으면 그룹의 재무 상황 정도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상당히 시장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뭐 여러 가지 M&A 과정을 거쳐서 6월 말 본입차를 시행하게 됐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최고 입찰가가 1조 2천억 정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예. 이 가격은 GS 리테일이 제시한 것인데요. 이 지금까지의 어떤 정황과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다음에 뭐 취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밝혀진 점들을 보면 그 웅진그룹의 그 윤 회장이 처음 매각을 해야겠다라던 먹었던 마음이 이때 당시에부터 좀 흔들려서 바뀌지 않았나. 본인이 생각했던 가격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너무 싸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웅진코웨이를 매각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서부터 웅진코웨이를 매각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각을 주저하게 되면서 문제가 이제 이때부터 서서히 골마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이때부터 이 웅진코웨이 딜이 그러면서 오락가락하게 됐는데요. 이 GS 리테일이 사실상 본입찰에서 최고가를 써냈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라면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되고 딜이 종결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윤 회장의 마음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때부터 뭐 중국 가전업체인 콩카그룹이 전면에 등장해서 뭐 그 홍콩의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지분은 넘기되 경영권은 계속 웅진그룹이 가져가는 방향, 뭐 이런 식의 논의도 됐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인수하는데 뭐 최소 6개월 정도의 인허가 기간이 걸린다. 뭐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문제 해결이 어렵다. 뭐 이런 점이 또 부각이 되자 이 콩카의 자리를 국내 사모펀드인 KTBP가 꿰차는 또 상황이 생겼습니다. 혼탁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KTBP 역시 지분은 같지만 경영권은 웅진그룹에 계속 보장해주는 방안으로 이 매각 협상이 진행돼서 시장에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락이 되나 했는데 반전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네, 이게 8월인데요. 결국 이 KTB는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 네, 이 인수대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펀딩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웅진그룹의 사정은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이었고 기다리기에는 그렇죠. 시간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돈이 급한데. 네, 결국은 이 KTBP의 양해를 얻어서 지난 8월 중순경에 이 웅진코웨이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MBK 파트너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 MBK 파트너스는 국내 최대의 사모펀드로 이 KTBP와 같은 마찬가지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이긴 하지만 이 KTBP하고의 차이점은 MBK 파트너스는 이 웅진코웨이를 인수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공을 들여왔기 때문에 인수자금 대부분을 마련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웅진그룹 입장에서는 KTBP보다는 MBK 파트너스에,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경영권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진성 매각, 정말로 회사를 완전히 매각하는 방식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MBK 파트너스도 최종 인수자가 되지는 못했는데요. 이 인수대금을 완납하고 경영권을 완전히 갖게 되는 날짜가 9월 28일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뭐 이것도 사실은 웅진그룹 사정 측에 의해서 날짜를 좀 땡긴 거였는데요. 결국 웅진그룹이 그보다 딱 이틀 전인 9월 26일 법정 관리 신청하면서 이 자산이 동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매각 과정도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단. 이 웅진코웨이 매각은 뭐 현재 잠정적으로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뭐 M&A 업계 일각에서는 이 웅진코웨이 매각을 두고 뭐 건국일의 최악의 딜이다 뭐 이런 불명예스러운 오명이 붙어 있고요. 일각에서는 뭐 팩트인지 아닌지는 좀 확인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윤석금 회장이 애초부터 코웨이를 매각할 생각이 없이 이 채권단의 눈치를 보면서 시간만 끈 것 아닌가, 일종의 쇼가 아니었나, 뭐 이런 아주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기 싫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웅진코웨이를 팔기는 싫었을 것 같은데 사실 판다 했으면 좀 시원하게 파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자꾸만 입장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M&A가 꼬이는 바람에 결국은 지금까지 왔는데 그 코웨이 매각이 이제 2월 달에 이제 구체화가 되는데 그 전에도 조금 시장에서 좀 아까 뭐 MBK는 미리 준비했다 그랬는데 그 전부터 좀 얘기가 좀 나왔었나요? 좀 M&A 업계에서는 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았나요? 네, 웅진코웨이가 그러니까 2월 발표하기 전만 하더라도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웅진그룹 최고의 캐시카우 자산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각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래서 윤석금 회장이 웅진코웨이를 매각하겠다는 걸 발표했을 때 시장이 역시 그 셀러리맨 씨나 윤석금 회장다운 과감한 결단이다라는 사실 당시만 해도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 포기하는구나 이렇게 호평 받았었는데.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결과고, 자, 앞으로 이제 웅진코웨이 매각, 지금 법정 관리 이제 된 상태인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제? 네, 법정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은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법원이 MBK 파트너스와 웅진홀딩스 간에 맺은 이 매각 계약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 딜이 속개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실 이 웅진코웨이 매각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MBK로의 매각이 사실상 그렇게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높지는 않다. 네, 이 법원은 오는 25일 이 웅진그룹의 경영진과 그다음에 채권단, MBK 파트너스 등을 불러서 이 비공개 신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법원은 이 각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이 웅진코웨이를 현 계약대로 매각할지 아니면 후에 회생 계획안에 넣어서 재매각을 추진할지 여부 등을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채권단과 MBK는 이 현 계약이 유효하고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이 웅진그룹 입장에서는 최선이다. 최선이다. 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 웅진그룹 측은 뭐 법정 관리를 신청한 입장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는 없지만 사실상은 약간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 이 웅진그룹이 이 법원에 법정 관리 신청을 하면서 낸 그 신청서에 어느 정도 이 회생 계약 안에 윤곽이 들어 있는데요. 그 야. 계획에 보면 이 웅진코웨이를 2014년 이후에 재매각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14년 이후에. 네. 아. 이 웅진그룹은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는 이게 그 신청서의 양식을 갖추기 위해서 넣은 내용일 뿐, 네, 이게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진화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웅진그룹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인데요. 네. 네,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 서로 팽팽하게 맞서거나 조율이 쉽지 않을 경우에 이 법원은 결국 이 판단을 보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시간이 계속 지연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시간이 지연된다면 MBK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이 불리하죠. 전개됩니다. 네. 네. 이 웅진코웨이의 기업 가치가 앞으로 더욱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MBK의 이 인수 자금을 대기로 한 뭐 투자자들이 이 웅진코웨이 인수하는 사안에 대해서 맞아요. 어떤 반대하거나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참 웅진코웨이 매각을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 자, 다른 계열사들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계열사들 뭐 어떻게 됩니까? M&A 얘기는 많던데 참. 네. 이 웅진홀딩스가 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채무를 이 변제를 하려면 계열사 매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웅진그룹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자산을 덜 매각하거나 아니면 아예 매각하지 않고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짜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네. 이 홀딩스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반 사업회사가 아니라 지주사이기 때문에 이 채무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뾰족하지가 않습니다. 이 계열사들의 배당금이라던가 아니면 이 웅진이라는 이 브랜드를 사용하는 브랜드 사용료 정도가 이 수익인데, 맞아요. 이거 가지고는 1조가 훨씬 넘는 빚을 상환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계열사 지분을 팔아서 그 돈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문제는 이 현재 계열사 중에서 이 웅진코웨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돈이 될 만한 계열사나 자산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야, 적지 않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계열사가 별로 없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웅진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 중에서 이 웅진코웨이를 제외하고 1순위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이 웅진에너지 정도인데요. 에너지. 예. 근데 이 웅진에너지도 사실은 이제 태양광 관련 그 업체이기 때문에 최근 이쪽 시장의 업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안 좋아요.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을지 이것도 상당히 의문이고요. 설사 팔린다고 해도 지금 현재 이 회사의 그 시가총액이 한 1,300억 원 네.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보유 지분이 지금 뭐 40%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몇백억 원 내지 뭐 잘 받아야 한 1,000억 정도 받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뭐 그 채무 상환에 있어서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결책이 아니군요, 이것도. 네, 네. 그 뚜렷한 어떤 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 웅진 폴리실리콘이라는 계열사도 있는데 여기에 전망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가 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이 가동이 중단된 상태고요. 그 채권자들이 그 매각을 하려고 인수합병 시장에 내놓기도 했지만 현재 이 마땅한 인수자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채권단 사이에서는 이 경매 처분이라던가 뭐 청산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그 채무는 한 3천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이 웅진 폴리실리콘의 장부가는 한 7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경매라든가 그 청산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지금 채권단이 갖고 있는 채무를 상환하는 게도 좀 벅차지 않을까. 이 정도이기 때문에 홀딩스에 들어올 돈은 사실상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뭐 이외에도 뭐 그 웅진 싱크빅의 이제 자회사인 웅진 패스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성인 교육용 업체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매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각 가격은 한 900억 원 내외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웅진홀딩스의 자회사가 아닌 손자회사이기 때문에 매각이 이루어진다 그래도 홀딩스에 유입될 자금은 크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 마지막 그 표 한번 좀 띄워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궁금한 게요.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웅진그룹은 좀 사라지게 될까요? 한 30초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뭐
그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요. 네, 현재 상황으로는 이 웅진 코웨이를 어떻게 매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코웨이를 만약에 좀 비싼 값에 판다. 그리고 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채무가 조정된다. 그렇다고 하면 뭐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다면 뭐 자. 해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